즈니샤는 피터를 섬에 처박아 버리는데 성공했지만 피터는 곧바로 자신의 신체를 재생하기 시작하였고 백호의 형태로 변화한 뒤 하얀 번개를 만들어낸 뒤 전신에 휘감아 돌진하는 기술인 백내천하신도를 사용하였고 하늘에서 하얀 번개가 내려와 피터에게 휘감김과 동시에 피터는 빠른 속도로 즈니샤에게 접근하였고 즈니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대응해보려 했지만 피터의 속도가 워낙 빨랐기에 즈니샤는 피터를 막아서지 못했고 피터는 그대로 즈니샤의 다리를 들이박아버렸고 즈니샤의 다리뼈가 완전히 박살나버리며 즈니샤는 다리 하나를 잃는 중상을 입으며 비틀거립니다. 하지만 즈니샤는 굴복하지 않았고 곧바로 상천지화천하를 사용하여 피터를 공격하였고 즈니샤는 매우 빠른 속도로 피터를 내려 찍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즈니샤의 공격을 피해내려 했지만 이미 피하기엔 늦었다고 판단한 뒤 부피를 줄여 충격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며 우선은 인간형으로 돌아온 뒤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즈니샤의 공격을 방어해냅니다. 하지만 피터도 적잖은 충격을 입었고 즈니샤는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상현 상하 찌르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상하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아 일시적으로 흑화로 만든 뒤 곧바로 피터를 찔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피터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이를 피해냈고 즈니샤의 상하는 섬에 처박히게 되며 즈니샤는 잠시 행동 제약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피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백호의 형태로 변하여 피터에게 접근한 뒤 즈니샤의 목덜미를 물어버렸고 마치 호랑이가 코끼리를 사냥하듯 즈니샤는 피터에게 일방적으로 사냥당하며 목덜미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즈니샤의 피로 인하여 레드라인은 붉게 물들어갔고 즈니샤와 데이턴의 피로 인하여 바다에서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며 적해의 모습을 띠며 매우 불쾌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쌍디는 담배를 피며 즈니샤 이대로 뒀다간 죽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움직이려 했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은 터라 쌍디는 자리에서 일어섬과 동시에 전신에 충격을 입으며 다시 주저앉았고 쌍디는 즈니샤를 도우러 갈 수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쌍디의 옆에 나타나 무리하지 말게나 젊은이 라고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네를 보니 과거의 내가 생각나는군 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쌍디는 당신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루피가 이모에게 패배하며 쓰러진 뒤 동료들의 활약으로 우선 대피하는 데 성공했으나 이모와 아이기스 등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무리였으며 부득이하게 해저 바닥에 고정한 채 수술을 이어나가며 초파 프랑키 등은 루피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세계정부도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리만은 없었고 아이기스는 메카의 수, 과학병기 등을 해저로 보내어 써니오를 수장시켜버리며 루피를 제거하고자 하였고 아이기스는 곧바로 새로운 오로성이자 과학 방위무신 갈링을 찾아가 과학병기의 투입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드래곤에게 패배하며 쓰러진 갈링에게 도착하였고 갈링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쓰러져 있었고 아이기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갈링의 숨통이 끊어진 것은 아님을 파악한 뒤 피거랜드 갈링성 신의 기사단 시절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의 몸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긴 강자 거기에 이모님의 권능까지 부여받으며 실질적으로 사왕조차 능가하는 강자가 되었을 터인데 이토록 무기력하게 패배하더니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 그 아들의 그 앱이라는 건가 라고 말한 뒤 갈링의 품에 있는 황금색 전보벌레를 꺼내든 뒤 곧바로 요크에게 연락하여 레드라인 해저에 있는 써니오를 향하여 과학병기와 메카의 수를 출동시키라는 명령을 내렸고 오로라 연구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요크는 곧바로 써니오를 향하여 메카의 수와 과학병기를 출격시킵니다. 그리고 아이기스가 돌아가려는 순간 갈링이 정신을 차리며 일어났고 갈링은 지친 기색을 보이며 근위병 따위가 오로성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다니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아이기스를 죽여버리며 화풀이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기스는 갈링의 공격을 손쉽게 막아낸 뒤 피거랜드 갈링성 지금은 내분을 일으킬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밀짚모자 루피 당신도 몸을 회복하고 전장에 합류할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말했고 갈링은 건방진 감히 누구에게 훈수질이지 라고 말한 뒤 다시 한번 아이기스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기스는 이번에도 손쉽게 갈링의 공격을 막아낸 뒤 곧바로 갈링을 땅에 처박아버리며 피거랜드 갈링 좋게 말하니 못 알아먹는군.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알량한 지위를 믿고 안하무인으로 나오는 건 여기까지다 라고 경고했고, 갈링은 그제서야 아이기스가 평범한 근위병이 아님을 눈치채며 이무님의 대행사자인가 라고 중얼거린 뒤 우선은 몸을 회복하는데 전념하며 곧바로 전장에 투입될 준비를 갖춥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갈링에게 좌표 나침반을 건네받은 뒤 과학병기와 메카이수가 써니어로 접근 중인 것을 확인하며 밀짚모자 루피는 빈사 상태이고 저 배에는 토니 초파와 프랑키밖에 없을 터 배를 침몰시키는 건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다. 이번에는 반드시 밀짚모자를 처리하고 말테다 라고 생각하며 루피가 정신을 잃고 고립된 지금이야말로 루피를 제거할 타이밍이라고 말합니다. 요크가 써니오를 향하여 과학병기와 메카이수의 접근을 명령한 뒤 세라핌 징배 수대와 메카이수, 특수한 해저병기들이 써니오를 향해 접근하기 시작했고, 프랑키는 곧바로 상황을 파악하며 징배에게 연락하여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징배는 시라우시가 불러낸 해왕류들과 함께 곧바로 해저로 내려가며 루피를 엄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과학병기는 해왕류를 사냥하기 위해 만들어진 병기들이었으며 키자루의 레이저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기에 해왕류들은 과학병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갔고, 징배는 다급하게 소리치며 젠장, 우리들로는 막을 수 없다네. 이대로라면 10분 안에 모든 방어가 뚫릴 걸세 라고 말했고, 프랑키는 다급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젠장, 초파, 루피의 상태는 어때? 라고 물었고, 초파는 아직 전혀 생명 반응이 느껴지지 않아. 다행히 심장은 미세하게 뛰고 있지만 상태가 워낙 나빠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배가 크게 휘청였고, 프랑키는 메카이수들이 써니오를 들이받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이렇게 된 거 다시 지상으로 향하자고. 더 이상 해저도 안전하지 않아. 지상에는 불주먹도 빨간머리도 있으니 여기보다 나을 거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지상으로 올라갈 준비를 시작하였고, 초파는 울음을 터뜨리며 루피 살아날 수 있는 거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루피의 손이 까딱하며 움직였고, 초파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는 기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됩니다. 테이톤과 나스주로의 대결이 고조되어 왔고, 나스주로는 압도적인 검소를 선보이며 테이톤을 몰아붙이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테이톤이 비투성이가 되자 시라우시는 특유의 감각을 개화하며 견문색 패기는 아니지만 특유의 감각을 통하여 테이톤이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고, 곧바로 해왕류들에게 테이톤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수천 마리의 해왕류가 한 번에 나스조로를 덮쳤고, 그 중에는 크기가 워낙 거대한 고대 해왕류들도 몇 마리 있었기에 나스조로는 거대한 파도 앞에 개미처럼 초라해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침을 꿀꺽 삼키며 저 정도면 어쩌면 오로송을 이라고 중얼거렸고, 사보와 샹크스조차 숨을 죽인 채 해왕류들의 진격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보가드는 냉정함을 유지하며 세계 제1의 수준에 오른 검사라면 저 정도는 무리 없이 베어낼 텐니다 라고 말했고, 거프는 부하하하하 그럼 너는 가능할 것 같냐 라고 물었고, 보가드는 고개를 저으며 그리 쉬운 일이었다면 고대병기 포세이돈의 힘이 전설 속에 남지 않았겠지요 라고 말합니다. 나스조로는 일제히 자신에게 덮쳐오는 해왕류 수천 마리를 보며 고대병기 포세이돈이 움직인 건가? 좋지 않군. 저 여자가 감을 잡는 건 말이야. 이곳에서 싹을 자른다. 니카와 함께 포세이돈도 반드시 베어주마 라고 중얼거린 뒤 곧바로 자신의 검 초대기철에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았고, 나스조로의 초대기철은 점차 영국도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나스조로는 자신의 검 끝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였고, 하늘이 흐려지며 원혼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선두에 선 해왕류가 자신에게 닿기 직전 곧바로 원혼 참살 1000명 살수를 사용하였고, 하늘이 갈라지며 거대한 원혼이 내려오며 레드라인 전체에 서늘한 기운을 뿜어냈고, 일부 해왕류는 나스조로에게 닿지도 못한 채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스조로의 원혼 참살 1000명 살수는 매우 강력한 참격과 패기를 동시에 방출시키며 단번에 수천 마리의 해왕류들을 베어버린과 동시에 테이톤마저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테이톤은 하반신의 절반 정도가 잘려나가는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테이톤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며 조이보이 다시 너를 만날 시간이 멀지 않았구나. 후대의 불빛은 지켜냈다네 라고 말하며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호크의 배가 테이톤과 나스조로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고, 미호크는 곧바로 흑도요루를 꺼내든 뒤 세계 최강의 참격을 사용하여 나스조로에게 참격을 날렸고, 나스조로는
매의 눈 분명 임펠다운에 붙잡혀 있을 텐데 라고 말했고, 우선은 미호크의 참격을 공중으로 쳐올리며 미호크의 공격을 막아섰고, 미호크는 나스조를 바라보며 오랜만이군 귀검 이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